여기 이제 사는 임차인이 나는 150만 원 밖에 못 나간다. 아직 계약 기간도 1년 넘게 남았는데 한 500만 원 주면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약간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기분 나쁘셨는지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건물주 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입니다. 네,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조물주의 건물주, 우리 은퇴자들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건물주 되는 거. 자, 오늘은요, 이 건물주 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저런 거 참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당장 아니라도 5년 10년 뒤에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올 5월 달에 50대 중반의 부부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모두 다 보시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은퇴 전후에서는 주거비를 줄인 주거비로 월세 흐름을 만들자 이제 라는 영상을 보시고 그거를 시도를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지금 마포구에 살고 계셨는데 은평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마포구도 원래 이제 40평대 아파트였는데 은평으로 가시면서 20평대로 이사를 간 거죠. 마포가 은평보다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평형대가. 근데 지역도 바꾸고 또 평수도 줄이면서 그 남은 자금으로 월세가 나오는 이제 소형 건물을 신축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참 목적도 좋았고 방법도 좋았습니다.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은퇴 후에 건물주가 돼서 편안한 노후를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있었는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그분이 산 땅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포구에 있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망원동에 있는 건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마포구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잘 아시니까 이쪽 땅을 매입을 하셨던 겁니다. 토지는 이제 48평, 평당 가격이 3,750만 원.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쪽 지역 땅이 2천만 원 이하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되죠. 48평이 3,750만 원이니까 18억. 그래서 신축 조건부로 제2금융에서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한 4.8%.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계약 전에 수익성 분석을 안 하셨어요. 이분은 자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은퇴 후에 월세 흐름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을 계산을 안 하셨던 거죠. 자, 어떤 의미냐 하면, 이분이 이제 마포구에 평당 3,750만 원에 아까 매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성북구에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매입할 때 평당 1,200만 원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한 평당 1,300에서 1,400 정도 합니다. 그 1년 사이에 또 한 2, 300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성북구에 원룸 건물을 다 짓고 임차인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여기 평당 5평 정도 되는 원룸의 시세가, 월세가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자, 그럼 보세요. 땅 가격은 거의 3배이면 여기 마포구의 5평짜리 원룸은 땅의 가격이 3배이니까 임대료도 3배가 돼야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마포구의 5평짜리 원룸은 이게 45만 원이니까 여기는 한 120만 원 정도 나와줘야 수익률이 여기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5평짜리 원룸이 120만 원이 나올까요? 네, 안 됩니다. 실제로는 한 5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대출금리가 4.8% 정도 됐었어요. 토지 담보로 큰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금리가 좀 높았는데, 여기서 지금 원룸을 지어서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지렛대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대출을 지렛대 역할을 받아서 수익률이 높아오는데, 오히려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 기본적인 이제 수익률 분석도 안 해봤던 겁니다. 만약 이것도 본인이 하기 힘드시면 전문가에 상담해서 기본적으로 대략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내 목적에 또 내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만들어내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요,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물론 일반인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이해하기는 참 힘들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막다른 도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분이 산 땅이 이제 여기 A 토지인데 도로에서도 가까워요. 바로 두 번째 부지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도로를 쭉 쫓아가다 보면 끝이 막혀 있는 도로입니다. 이걸 막다른 도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건축법에서 이 막다른 도로 규정이 있는데요. 이분이 매입한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m가 넘어요. 자, 40m가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으면 도로폭을 6m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6m를. 근데 지금 이 도로폭이 3m밖에 안 돼요. 자,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내 중심선으로부터 3m를 후퇴를 해야 돼요. 저쪽 땅도 이 중심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하면 도로폭이 6m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중심선으로부터 내 땅으로 3m를 후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선이 건축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땅은 내 땅이지만 도로로 내줘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15m고 1.5m를 후퇴를 하게 되면 22.5제곱미터니까 약 7평 정도를 도로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평당 가격이 3,750만 원인데 6.8평이면 약 2억 5천 정도 되는 겁니다. 2억 5천 정도를 손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산 땅이 비싸게 준 땅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도로로 내주는 땅을 계산하면 되게 비싸게 준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계획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막다른 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건축법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땅을 산 게 아니라 대체로 서울에서는 오래된 단독이나 다가구를 사서 그걸 철거하고 허물고 새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새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어차피 만기가 됐었고 한 분은 나가기로 하셨어요. 이사비를 드리고. 근데 이 나머지 이제 한 가구가 문제였습니다. 150만 원 정도를 해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는 임차인이 나는 150만 원 밖에 못 나간다. 아직 계약 기간도 1년 넘게 남았는데 한 500만 원 주면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기분 나쁘셨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세입자하고 싸워서 세입자도 완전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아예 이제 이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더 비싸게 줘도. 차라리 이제 그때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드리고더라도 그분이 나가시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이렇게 명도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에 아직도 그분이 안 나가고 계세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이분이 나가시게 하는 게 낫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10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금융권에서 받으면서 대출 금리가 4.8%거든요. 연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4,800만 원의 이자가, 생이자가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시공지연.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가 나왔으면 벌써 시공해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월세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기회비용을 다 상실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 월세를 계속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공지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손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분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불면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사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이런 거 하다 보면 나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런 명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분이 매입한 곳이 역에서도 가깝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집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면 여기서 손해본 것은 자본 차익으로 만회가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 사실 이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게 좀 이제 아쉬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사례자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은퇴 전후에 이런 자그마한 수익형 건물을 지어서 안전한 또 행복한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오늘 내용 이해하셨죠?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계약 전에 반드시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은퇴자는
젊은 30대, 40대하고 재테크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자본 차익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은퇴자는 당장 은퇴해서 매달 생활비가 안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게 10년 뒤에 그게 10억이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매달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월세 흐름이 나오는지를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축, 건축은 이 건축법을 이해를 못하고 접근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공부하시든가 아니시면 반드시 계약 전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요, 절대로 감정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집 한 번 지면 10년 늦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중간중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명도 단계부터 세입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손해는 건물주, 내 자신한테 온다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퇴자들한테는요, 이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자신의 노후를 좌지우지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재취업도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 마지막 선택을 굉장히 이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은퇴자는 또 젊은 30대, 40대하고 부동산 투자 방법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퇴자한테는 지키는 투자예요. 앞으로도 이 단위 TV를 통해서 40대, 50대, 60대 은퇴 전후의 중장년층을 위한 안전하게 부동산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